안녕하십니까. 기존에도 시각장애인 모바일 iOS 5점대 버전에서도요, 이 사진 스트림 기능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애플이 제공했습니다. 바로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만약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같은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다른 기기들, 아이패드나 아이팟 또는 맥 PC까지 동시에 사진이 공유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윈도우 계열의 PC들, 맥이 아니라 윈도우 계열의 PC들,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이상의 OS가 설치되어 있는 PC라면 그 안에 제어판 컨트롤 패널이죠. 제어판에서 아이클라우드 제어판 어플이 아이클라우드 제어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설정을 해주면 PC에까지 내가 지정한 폴더에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다는 전제, 즉 내 거죠, 내 거. 내 기기들, 내 PC, 내 아이패드, 내 아이팟, 내 맥북 그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된다는 거였지 다른 사람하고의 연계는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iOS 6.0에서는 사진 공유 스팀이라는 이 기능, 즉 아이클라우드가 좀 더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지고요. 애플 계정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내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역시 그 사람이 나를 공유에 초대해 주었다면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 또 친구 간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페이스북에 마치 댓글을 다는 것처럼 사진을 공유했을 때 그 사진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일종의 애플은 SNS의 어떤 개념을 이 사진이라는 어플 속에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공유 스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페이스북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셨나요? 네, 아까 전에도 앞에서도 배웠지만요. 페이스북의 기능이 정말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결제에 어떤 정점을 찍을 그런 어플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 페이스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페이스북에 어떤 점들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제 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비행기 티켓, 가족들 티켓을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옷 속에 깊이 집어넣든지 가방 속에 꼭꼭 담아가지고 그로선 달려갔죠. 그리고 달려가서 그 비행기 티켓을 다시금 이제 그 예매권을 승차권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안내를 받아야죠.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는지 그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서 그 게이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땀나는 과정입니다. 시간에 쫓긴다든지 하면은 더더욱 정신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행여나 게이트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게이트에 가버리게 되면 비행기를 놓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거 낭패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항상 약속 시간에 빠듯하게 가는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공항에서도 그런 식으로 헤매다가 비행기를 놓친 경험까지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어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비행기 티켓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갖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폰, 페이스북 어플이 깔려있는 이 아이폰만 들고 가면 이 안에 비행기 티켓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GP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위치를 인식을 해서 아이폰에서는 알림센터에서 내가 지금 공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에 들어왔던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티켓은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내데스크 가서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이 아이폰만 보고 페이스북에서 알려주는 그것만 보고서는 그 게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티켓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아까 그 시나리오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게이트웨이까지는 내가 확인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가다 보면 정신이 없죠. 가족들 챙기랴, 찾아가랴.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그만 게이트웨이를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페이스북에서는 알림 센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게이트웨이로 왔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른 게이트웨이로 나를 안내해 주고요. 가는 길에 가족 중에 우리 꼬마가 예를 들어 목이 마르다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고 찡얼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스타벅스를 지나갈 때, 음료수 어떤 가게를 지나갈 때, 맥도날드 지나갈 때, 그럴 때 이 페이스북에서는 또 팝업 알림 센터에서 지금 현재 스타벅스 앞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스타벅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또 그 카드를 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정말 거리에 내비가 따로 없네요. 네, 그런 위치 정보, 이 위치 정보라는 그 서비스를 아주 적절하게 페이스북이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부분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현재 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면 이중캡하십시오. 처음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나면 페이스북이라는 어플이 새롭게 화면에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총 2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메시지, 한 개의 새로운 항목, 캘린더, 사진, 카메라, 비디오, 지도, 날씨, 페이스북. 네. 열려면 이중캡하십시오. 네, 페이스북을 한번 이중 탭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든 패스를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네, 설명이 나왔죠?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탑승권, 입구에서 패스를 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탈 때 이 패스를 대기만 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답니다. 더 이상 비행기 티켓이 필요 없겠죠. 티켓, 영화, 이벤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장 카드, 매장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객 및 로열티 카드입니다. 네, 쿠폰, 거의 모든 곳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티켓, 매장 카드, 뭐 쿠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을 설치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앱스토어, 버튼, 네, 앱스토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중 탭하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들 목록이 나옵니다. 즉, 페이스북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어플들 목록이겠죠.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페이스북과 연계되어 있는 어플들, 대표적인 어플들이 뭐 스타벅스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런 항공사 어플들인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서비스가 연계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이스북을 지금 조금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을 바꿔서 제 개인 폰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파리에서 마이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ypassbook.co.kr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즉 고객을 리텐션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발급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들이 있죠. 마일리지 카드, 정류 카드 그런 카드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루비패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마이패스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어느 사이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등록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패스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페이스북 어플에 가보면 이와 같이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아이폰 찾기, 아이튠즈 6 사파리, 페이스북. 네, 열려면 페이스북에서 이중탭하십시오. 이중 탭 보겠습니다. 네,
이중 탭을 하니까 패스북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다 떴는데요. 지금 현재 오른쪽 슬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OK 캐시백그, 네, 이마트, 해피포인트, 네, 이마트, OK 캐시백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자, 제일 위에, 제일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건데요. 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뒤쪽에도 카드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중 탭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이미지. 네, 다른 네. 카드를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거나 스크롤하십시오. 네, 다른 카드를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스크롤 하라 그랬죠. 예, 지금 현재 대한항공 그 마일리지 카드가 지금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세 손가락으로 한번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총 4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네,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름, 김수연. 네, 메가박스, 이미지. 예, 메가박스, 다른 카드를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거나 스크롤하십시오. 네, 메가박스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자, 다시 세 손가락으로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총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이름, 김수연. 아시아나 클럽, 이미지. 네, 다른 아시아나, 카드를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거나 스크롤하십시오. 네,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총 4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 이름, 김수연. 신세계 포인트, 이미지. 네, 다른 신세계. 카드를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거나 스크롤하십시오. 신세계 포인트 카드가 또 나왔죠.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의 경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아시아나, 또 신세계, 뭐 OK 캐시백, 이마트, 해피포인트, 메가박스 등의 이런 적립 카드들, 마일리지 카드들을 제가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패스북에 등록을 해놓고 나니까요. 실제 그 매장에 갔을 때도 더 이상 제 지갑에서 마일리지 카드, 그 포인트 카드를 찾아가지고, 그 플라스틱 카드죠. 그 플라스틱 카드를 찾아가지고 확인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요. 아이폰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 리더기로, 바코드 리더기로 이 아이폰의 패스북에 있는 이 카드를 읽습니다. 지금 패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를 들어 신세계 포인트 카드, 이름, 김수연, 그렇게만 들었지만 그 사이에는 바코드 그림까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바코드 이미지는 읽어주지 못했지만 그 바코드 이미지를 그 매장의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스캐닝이죠. 스캐닝 해가지고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지갑에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정도의 그런 포인트 카드들을 다 넣어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더 재밌는 거는요. 최근에 제가 코엑스 메가박스 그 영화관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이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을 해서요. 패스북에서 메가박스 카드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 위치에 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 메가박스 포인트 카드만 보여주면 메가박스에서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그럼 이 외에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나요? 그럼요. 더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카드들만 등록을 한 거고요. 자, 이런 카드를 어떻게 등록했는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마이 패스북이라는 그 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서 일단 패스북에서 빠져나와서요. 열려면 이중 탭하십시오. 네. 제가 그 어플을 총 4페이지 깔았는데요. 중에서 3페이지. 서울교통정보. 예. 열려면 이중 탭하십시오. 사파리에서 그 어플을 깔 수도 있고요. 또는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깔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